숨 쉬는 것도 정치다. 설 끝나고 하루하루가 대선을 향해서 스피디하게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네, 김민석 특보단장을 모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특보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함도 말씀 안 드렸구만. 특보의 특보.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편 나가는 대표 선수들 몇 명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최민희 의원 방송은 몇 분 봤거든요. 네. 시간이 안 맞아서 김현우 나오시는 건 못 봤어. 네. 아 근데 화면이 죽여져요. 아, 감사합니다. 나 연예인 같아. 아우, 네. 제가 송은이 닮았어요. 이선희도 닮고요. 저 방송 나간 날 저녁에 제가 봤거든요. 예. 분장 그쵸? 상태에서 봤는데 제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제가 새로운 상품성이 있는 정치인을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지금 긴장하셔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미니 언니 별로 저를 미니현입니다. 네. 한 묶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 김민석님 어서 오십시오. 가슴이 떨리는 김현 특보님을 모시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누구에게 빡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예. 이 세 분과 함께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직후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world.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방기문 씨는 사퇴하셨고 이게 이제 사퇴의 여파 같은 것들이 오늘 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시간입니다. 자, 방기문 씨가 물러나고 YTN 조사가 하나 있고요. 당일날 했던 JTBC 조사가 있고요. 갤럽 조사까지 있습니다. 여론조사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 데이터 보지 마시고도 답이 뻔히 나오죠. 1위 달리고 있는 사람과 2위로 치고 올라온 사람과 그리고 유의미하게 지지율이 올라간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YTN 조사는 문재인 수치까지 한번 보시죠. 네, 33.1. 다음에 2위가 반기문 총장의 출신 지역 때문이겠죠. 안희정의 경우도 있고 이제 황교안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YTN 경우는 안희정 지사 2위, JTBC는 황교안 2위. 근데 이제 큰 흐름은 같은 거죠. 그렇죠. 안희정, 황교안 둘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철수가 수치로 꼭 득을 당장 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빠지지 않거나 양자 대결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간 거죠. 한 10% 가까이 올라간 거로 보이죠. 그러면은 반기문 수혜주 지역적인 것은 아니죠.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인데 네. 황교안 같은 보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안철수한테 갈 수도 있고 요 흐름인 거죠. 물론 반기문이라고 하는 나름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 유일했던 사실상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그 라이벌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실상은 문재인의 반까지 빠졌었어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지지율. 그래도 대항마 중에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하면
반기문이 빠지고 난 자리에 당장 지지율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보수는 황교안으로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좀 열부터 좀 내고 시작을 하자면 반기문 이 사람 들어와서 자기가 대통령을 정말 할 생각이 있어서 나왔다기보다는 보수 쪽에 누군가 하나가 조금이라도 좀 윤곽이 드러나면은 물러서려고 이 작정을 했었다라는 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요. 20일 동안 국민 데리고 지금 쇼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황교안 뜨자마자 공세 이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이 지지율 보면서 막 화가 나요. 자,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김영선님의 일종의 음모론이나 음모론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뭐 감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놓고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은 사실 저희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제 그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1위를 쭉 달려왔던 분이죠. 이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쭉 일정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고 미래 비전이 없는 상태로 계속 반복된 실수 때문에 급전직하로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반기문 총장을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지사장으로 하기 위해서 세웠던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안으로 모색해왔고 수차례 걸쳐서 외국 나가거나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양 대통령이 어쨌든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역으로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켜보면 준비를 해왔던 것은 맞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탄핵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휩쓸려 가면서 현재 상황이 벌어진 거지 대안이 아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단장님도 대동소이하십니까? 대략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 한 포인트만 말씀드린다면 뭐 음모론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본인도 의지가 있었고 또 상당 기간 지지율이 지속됐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총장이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할 때 그랬지만 별로 좀 겁이 안 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격동의 시기에 워낙 안 맞고 또 이런 격동의 시기에는 그거를 견뎌낼 만한 준비가 워낙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이제 스스로 빠진 거지 이게 뭔가 어떤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뭔가를 해보는 뭐 그런 음모론 속에서 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측면을 생각하셔야겠죠.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띄워주다가 빠지고 이러는 것도 뒤에 훗날을 보장을 받는다거나 남는 게 있다거나 이미지가 좋아진다거나 하는 이득이 있어야 당장 욕먹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기문한테는 그렇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조용하게 명성 갖고 사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페이스메이커로 잠깐 뛰다가 포기할 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반기문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보살이신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반기문 현상을 보면서 저희는 국민적으로 이런 교훈은 한번 다시 재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뭘 하다가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런 비유를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대선을 할 때요. 실제 마지막까지 가서 후보 등록까지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론은 많이 되지만 막상 후보 등록에 문을 딱 닫고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훌륭하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막 매 대선마다 거론되다가 쭉쭉 빠져서 링에 올라가서 한 달이 안 돼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제가 누구도 그랬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2002년도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서울에서 이제 후보 선출하고 후보 선출하는 때 한 명이 남은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동영. 막 그랬었죠. 예, 그런 거 보면 경선이라는 게 물론 그때는 이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세력하고 그다음에 전국을 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실제로 무슨 뭐 인기 투표처럼 또는 그때 이렇게 흥행 카드로 이것도 내밀어 갔다 저것도 내밀어 갔다 하는 것처럼 장난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론조사 조금만 더 볼게요. 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흐름, 문재인의 일이 고착화되는 느낌. 이제
사실 다자 뭐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돼서 하는 여론조사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3자 대결로 한번 보겠습니다. 3자 대결. 근데 이 여론조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TN에서 한 것, 다음에 JTBC에서 한 것, 그리고 갤럽에서 한 게 있는데요. 갤럽은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긴 하지만 여론조사 날짜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전날 하루 여론과요. 그날 여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불출마 여론이에요. 선언하기 전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율도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못하고 하루 한겨라. 사실 갤럽 여론조사는 가장 최근에 나왔지만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YTN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게 네, 가장 또 나을 JTBC도 당일날 네. 한 거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네. 배제하고요. YTN만 보면은 보면 3자 대결에서 일단 새누리당 후보로 황교안을 넣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넣었을 때 문재인 대표 51.7, 황교안 22.6, 안철수 18.9 이렇게 나오네요. 와, 이거는 뭐 50%가 넘어버리면 기타의 조자가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결선 투표를 안 해도 되네요. 이 수치라면 결선 투표가 없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황교안 대신에 유승민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는 문재인 50.3, 안철수 18.6, 유승민 18.3. 유승민이 보수 쪽 후보로는 황교안보다 좀 떨어집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이 바른정당보다 많다는 뜻이 가능성이 높죠. 배신자 안 찍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황교안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반기문은 그만뒀어요. 만약 유승민이 한 5% 이하 정도의 미미한 지지율을 보인다 그러면 어쩌면 안철수 씨가 그렇게 바라는 무난 양자 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54.0, 안철수 31.0 이렇게 되네요. 사실 여론조사 볼 의미가 재미가 없어지는데요. 한 번도 봐오지 못했던 그림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니 대선들에서. 이거는 2007년도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쪽으로 보면. 우리 쪽으로 보면 없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초유의 일이죠. 역대 대선에서 야권 후보 입장에서는 없었죠. 우리 김현 특보 가슴을 떨리게 하는 특보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역 2007년의 경우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 어찌해서 안철수를 낙마시키고 보수 쪽에 아무도 못 나와서 결국 유승민이 대항마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마지막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양자 대결. 문재인, 유승민은 57.5, 28.8. 와. 저는 근데요. 네. 사자 대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당에서 대선 후보를 안 내는 것은 다음 선거까지 포기하게 되는, 사실상 그렇죠. 포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하지 않고 각자 도생한다, 이번 대선에서. 네. 그럴 경우에 저는 후보를 내서 결국은 15% 이상의 득표를 얻는 방식의 전술을 구사할 거다.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와 바른정당의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로 황교안. 네. 정치인들은 생각보다 빨라요, 적응이. 그럼요. 생물과 같아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던 분들이 그래 새누리당이면 가능하지. 쟤들이 뭘 못하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단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사자 대결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황교안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이건 약간 달라지네요. 네. 이거 재밌는데 영선님 어떠세요? 저도 황교안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재미를 위해서 또 한 번 질러볼게요. 내기. 거기서 황교안 나오기에는 정말 부담스럽다. 황교안 나오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 의미를 세울 수는 있어요. 지지율이 높으니까. 근데 그러면 오히려 새누리당 전 오히려 자멸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한번 던져봅니다. 나경원 나옵니다. 가능해요. 후보를 내긴 내야 되니까. 워낙에 이 사람은 선거 나가는 걸 좋아하는 분인데 지금 새누리당이 주저앉았어요. 안 나가겠다 했어.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여론의 분위기상 조금만 틈만 주면 분명히 앞에 없잖아요. 지금 황교안도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반반인 거고 이인재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나경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 얘기는 과학적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이른바 통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서 먼저 분명한 것은 황교안이 저는 안 나오거나 못 나온다고 보는 생각이고 또 나왔을 때의 결과도 지금 우리 푸른나무님하고 비슷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더 뭐 보수가 확실하게 깨진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분명한 것은 황교안이 나온다고 해서 보수를 천하통일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대선에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사실 보는 입장이거든요. 셈법 계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잖아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지금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 포지셔닝은 아까 얘기했던 음모론의 입각하에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 전에 새누리당 후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역할은 서울시장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된 여성 대통령 때문에 이 권역을 치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은 사실은 불가한 거거든요. 당분간.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는 황교안이 나오기 전까지 이 새누리당을 건사하는 정도의 역할, 그 다음에는 서울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인지도 올리기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은 워낙에 자기들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데 이분은 좀 도가 지나쳐요. 바른정당으로 나갈 듯 하다가 안 나가고 반기문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최근에도 새누리당 나가지 않겠다.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요. 조금의 틈만 있으면 여론이 나경원 나올 수 있다고 띄워주면 이 사람 정말 박차고 나올 사람이에요. 성격상. 계산을 누가 띄워주기만 하면 자기 막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하고도 이렇게 사부작거리고 잘해서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푸른나무님 말씀처럼 이거 가능하다고 저는 하나 더 봐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김진태였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런 장면 때문에 그것도 물론 결정의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진태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를 법원이 기소해 이렇게 돼서 지금 천벌을 받고 있으신 상황이라서 지금 그건 유동적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 법원에 이 판단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100% 출마를 타진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상황이거든요. 이인재 같은 사람이야 지명도가 있어서 대선 출마하겠다고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대선판에 가면 정말 듣보 잡히신 분들 엄청나게 출마를 하거든요. 그중에 김진태는 일정 정도의 보수의 정말 극강의 보수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진태, 나경원도 대선 판에 뛰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같은 당들이 역사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황교안이 결국은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 대신 반면에 나온다면 이라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뭐 나오는 거는 본인이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치라는 것이 자기 문제가 됐을 때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 본다면 이제 황교안 총리가 정말 정치 생각이 있다면 안 나오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제가 뭐 그 개인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안 나오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해도 결국은 위력적인 후보가 되지 전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보수를 아까 말씀드린 통합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표로 자기가 한쪽으로 확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결국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번에 단일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못 나올 것이다. 판까지 바톤이 넘어가는 상황은 결국은 그 앞에 선수로 뛰어보려고 했던 반이 무너진 다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파도가 막 밀려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카드를 뽑는다고 해서 그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최소한 80% 정도가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라는 단서를 달아요. 그 기준으로만 본다는 거죠. 당선되지 않는 거 알면서도 나갑니다. 네, 나가죠. 왜냐하면 훗날을 또 기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건 그 새누리당은 정말 깝깝하게 생겼어요. 반기문이 뭐 새누리당으로 갈지 바른정당으로 갈지는 정해진 상황은 아니었지만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데 반기문 그만두니까 황교안이 올라갔네. 와 저쪽 후보가 생겼네가 아니라 반기문이 그렇게 그만둬도 반기문의 지지율을 갖고 올라갈 수 없는 후보 바로 나온 여론조사라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한계를 더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이 이제 뭐 반기문이 사퇴한 이후에 누가 가장 수혜를 받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황교안이다, 안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정답은 문재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결국 못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수혜를 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더라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상황으로 나왔을 때에는 다른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야, 너 되게 권한대행 시켜놨더니 지금 그만두니? 그다음에 넌 무슨 박근혜 지킴이 아니니? 그다음에 막상 나와서 말 시켜보니까 한 2번 해보니까 준비된 게 없네. 바로 반기문 현상이 도돌이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더구나 한번 잘렸다가 전화로 그 해고 통지 문자로 해고 통지 받았다가 어찌어찌 구사일생으로 정말 하늘이 한번 그 자리에 앉혀주려고 했던 운 좋은 사나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쭉 관료
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치적인 조직이나 뭐 이 사람을 떠받들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힘은 대단히 약할 거라고 국민들도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단마진이라는 우리나라에 4명 있어요. 그 병으로 군대 안 간. 그 운이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건빵 맛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절실한 기독교인이고 약간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라 어쨌든 기회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러니까 하여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면 또라이인 거죠. 아유 진짜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이 돼요 이게. 황교안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나오라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은 야권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오시라. 그리고 그거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본인이 말 그대로 그렇지. 김병준 총리가 됐으면 그분이 권한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역사적인 천원이에요. 예,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반기문 물러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권한대행이야 어차피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권한대행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선관위가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너무 이런 거를 공학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아니 저는 한교안식 사고를 하는 거죠. 제가 진짜 예. 장학 퀴즈에도 기본 점수야.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해결책이 나왔네요. 황교안이 박근혜가 그때 쓰던 김병준 카드를 황교안이 지명을 하고요. 자기가 물러나 주면 돼요. 아니 그건 안 되죠. 농담이었고요. 네. 어쨌든 간에 황교안 나오라고 해라. 네. 그게 더 낫지. 그들 그렇게 다 죽여놓는 것보다야 차라리 황교안 같은 주자가 완벽하게 어떤 벽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유의미하게 존재해야 이쪽에서 프레임 선거 반짝이 훨씬 세워진다. 단마진 황교안 권한대행님 나오십시오. 여담이지만요. 황교안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게 사실 저도 군대 갈 때도 우리들 친구들 사이에 아버지가 좀 돈 좀 있고 높은 자리에 계시면은 나 방위로 뺐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럼요. 예. 단마진이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면요. 사법고시 합격 못해요. 가려워서 어떻게 시험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명백하게 이 사람은 병역 편법을 명사한 거죠. 예. 거론자가 또 앉아가지고 야상 있고 군부대 방문하고 쳐 자빠져가지고 건빵 처먹고 뭐 배식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초병이 이렇게 서 있어요. 보초를 쓰고 있다고. 지가 가서 먼저 격리를 하고 있어. 직속 상관인데.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나오게 하자며. 그러니까 좋은 것만 봐줘.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두들겨 맞다가 결국 후보 등록을 못했어요. 내가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들겨 맞다가 못할 거예요. 사실은 한교안 총리는 특검 조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김기춘 이 라인의 또 하나의 부역자의 핵심이 황교안 권한대행이죠. 그러면 황교안 출마하겠는데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검찰 조사를 피하기 피하기 위해서. 위해서. 아 그러네. 요 묘수가 있었네. 단마진 정도는 가볍게 제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 출마하는 걸로. 박수. 이 없으시죠? 네.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경원 설치는 것보다는 또 이게 날 수도 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자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김영선님의 일종의 음모론이나 음모론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뭐 감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놓고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은 사실 저희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제 그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1위를 쭉 달려왔던 분이죠. 이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쭉 일정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고 미래 비전이 없는 상태로 계속 반복된 실수 때문에 급전직하로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반기문 총장을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지사장으로 하기 위해서 세웠던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안으로 모색해왔고 수차례 걸쳐서 외국 나가거나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양 대통령이 어쨌든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역으로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켜보면 준비를 해왔던 것은 맞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탄핵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휩쓸려 가면서 현재 상황이 벌어진 거지
대안이 아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단장님도 대동소이하십니까? 대략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 한 포인트만 말씀드린다면 뭐 음모론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본인도 의지가 있었고 또 상당 기간 지지율이 지속됐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606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에 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직후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에 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world.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반기문 씨는 사퇴하셨고 이게 이제 사퇴의 여파 같은 것들이 오늘 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시간입니다. 자, 반기문 씨가 물러나고 YTN 조사가 하나 있고요. 당일날 했던 JTBC 조사가 있고요. 갤럽 조사까지 있습니다. 여론조사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 데이터 총장이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할 때도 했지만 별로 좀 겁이 안 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격동의 시기에 워낙 안 맞고 또 이런 격동의 시기에는 그거를 견뎌낼 만한 준비가 워낙 없는 후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이제 스스로 빠진 거지 이게 뭔가 어떤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뭔가를 해보는 뭐 그런 음모론 속에서 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측면을 생각하셔야겠죠.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띄워주다가 빠지고 이러는 것도 뒤에 훗날을 보장을 받는다거나 남는 게 있다거나 이미지가 좋아진다거나 하는 이득이 있어야 당장 욕먹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기문한테는 그렇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조용하게 명성 갖고 사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페이스메이커로 잠깐 뛰다가 포기할 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반기문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보살이신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반기문 현상을 보면서 저희는 국민적으로 이런 교훈은 한번 다시 재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뭘 하다가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런 비유를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대선을 할 때요. 실제 마지막까지 가서 후보 등록까지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거론은 많이 되지만 막상 후보 등록에 문을 딱 닫고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훌륭하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막 매 대선마다 거론되다가 쭉쭉 빠져서 링에 올라가서 한 달이 안 돼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제가 누구도 그랬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2002년도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서울에서 이제 후보 선출하고 전당 보지 마시고도 답이 뻔히 나오죠. 1위 달리고 있는 사람과 2위로 치고 올라온 사람과 그리고 유의미하게 지지율이 올라간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YTN 조사는 문재인 수치까지 한번 보시죠. 33.1. 다음에 2위가 반기문 총장의 출신 지역 때문이겠죠. 안희정의 경우도 있고 이제 황교안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YTN 경우는 안희정 지사 2위, JTBC는 황교안 2위. 근데 이제 큰 흐름은 같은 거죠. 그렇죠. 안희정, 황교안 둘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철수가 수치로 꼭 득을 당장 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빠지지 않거나 양자 대결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간 거죠. 한 10% 예. 가까이 올라간 거로 보이죠. 그러면은 반기문 수혜주 지역적인 것은 아니죠.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인데 네. 황교안 같은 보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안철수한테 갈 수도 있고 요 흐름인 거죠. 물론 반기문이라고 하는 나름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 유일했던 사실상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그 라이벌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실상은 문재인의 반까지 빠졌었어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지지율. 그래도 대항마 중에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하면 반기문이 빠지고 난 자리에 당장 지지율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보수는 황교안으로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좀 열부터 좀 내고 시작을 하자면 반기문 이 사람 들어와서 자기가 대통령을 정말 할 생각이 있어서 나왔다기보다는 보수 쪽에 누군가 하나가 조금이라도 좀 윤곽이 드러나면은 물러서려고 이 작정을 했었다라는 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요. 20일 동안 국민 데리고 지금 쇼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황교안 뜨자마자 공세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고 그냥 이 지지율 보면서 막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설 끝나고 하루하루가 대선을 향해서 스피디하게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네, 김민석 특보단장을 모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특보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함도 말씀 안 드렸구만. 특보의 특보.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편 나가는 대표 선수들 몇 명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최민희 의원 방송은 몇 분 봤거든요. 네. 시간이 안 맞아서 김현우 나오시는 건 못 봤어. 네. 아 근데 화면이 죽여져요. 아, 감사합니다. 나 연예인 같아. 아우, 네. 제가 송은이 닮았어요. 이선희도 닮고요. 저 방송 나간 날 저녁에 제가 봤거든요. 예. 분장 그쵸? 상태에서 봤는데 제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제가 새로운 상품성이 있는 정치인을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지금 긴장하셔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미니 언니 별로 저를 미니현입니다. 네. 한 묶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 김민석님 어서 오십시오. 가슴이 떨리는 김현 특보님을 모시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누구에게 빡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예. 이 세 분과 함께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